안녕하십니까. 소울위드코인의 KJ입니다. 오늘은 막대한 오일머니의 저장고로 불리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이곳에서 중동 왕족과 이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인사들이 블랙록을 직접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에 대해서 리플의 중동 지역을 총괄하는 책임자 리스 메릭의 발언도 함께 등장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거대한 양쪽 세력 사이에서 리플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 과장 없이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블랙록의 정기이사회가 1988년 창사 후 처음으로 중동에서 열렸습니다. 정기이사회라면 뉴욕에 있는 블랙록 본사 회의실에서도 충분히 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도도하고 콧대 높은 블랙록 핵심들이 중동까지 직접 날아갔다는 건 아부다비에 가득 찬 자본을 더 이상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레리 핑크 회장을 포함한 블랙록 핵심 인사들과 아부다비 핵심 인사들은 AI 혁신, 글로벌 투자 재편, 토큰화 자산, 디지털 경제, 지속 가능 투자를 중심으로 협력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 공식적인 협력 약속이 발표되자마자 리플 중동 책임자 리스 메릭은 X에서 이건 상징이 아니라 신호다. 리플의 중동 지역 기회는 계속 확장될 것이다. 라고 포스팅했습니다. 그리고 CNBC 인터뷰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전략이 없는 곳은 뒤처질 것이라는 확신에 찬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동시에 두바이에서 RLUSD 공식적인 규제 승인 절차 통과를 알리며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가운데 유일하게 라이선스 확보한 리플의 저력을 새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RLUSD의 중동 확산 그리고 그에 따른 소각만으로는 XRP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RLUSD가 쓰인다는 건 사용자들이 필연적으로 리플의 연결망을 사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용자들은 결국 리플의 연결망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직접 탈중앙화 블록체인인 XRP 레저를 연동하든지 아니면 리플렛에 온보딩을 하든지 둘 중 하나는 피할 수 없습니다. 보수적인 은행들의 특성과 프라이빗 키에 대한 규제와 법률 구조를 봤을 때 은행들은 사실상 리플렛이라든 중앙화된 네트워크에 온보딩 할 것입니다. 이 리플렛과 연결된 은행들은 연간 수백조 원 규모의 국제송금을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노스트로 계좌라는 구조적 비효율을 안고 가면서 실시간인 정산이 가능한 리플렛을 두고 RLUSD는 리플망을 쓰고 국제송금은 다른 망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거래 흐름 속에서 XRP가 사용되는 건 숙명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블랙록과 아부다비 핵심 인사들이 공식적으로 약속한 협력 내용과 그 안에서 리플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가장 강조한 키워드는 바로 AI 혁신이었습니다. 블랙록이 말하는 AI 혁신은 AI가 똑똑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굴리는 방식을 인간보다 더 정교하게 자동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기금, 국부펀드 자금의 리스크 분석 자동화, 수십만 개 자산의 실시간 위험 감지, 위기 상황에서 인간보다 빠른 포트폴리오 재조정, 금리, 환율, 전쟁, 제재까지 모든 판단과 대응을 전부 AI로 넘겨 속도와 효율에서 기존 금융 시스템을 완벽하게 압도하겠다는 뜻입니다. 반면 아부다비가 원하는 AI 혁신은 아마도 지금의 스위스가 금융이라는 무기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했듯 아부다비는 혹시 석유가 사라지더라도 AI와 블록체인이 결합된 금융 시스템으로 새로운 금융 강국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AI 혁신과 리플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런 초대형 AI 인프라 투자는 국가 간 자본 이동, 에너지 기업, 글로벌 IT 기업, 국부펀드, 은행과 금융기관까지 수많은 주체들이 동시에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는 초대형 국제 프로젝트입니다. 수십조, 수백조 원 규모의 자본이 국경을 넘고 통화를 바꾸고 실시간으로 정산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기존 국제송금 시스템으로 처리하면 노스트로 계좌에 묶이고 정산은 며칠씩 걸리고 자금 효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블랙록과 중동이 AI 인프라라는 미래의 고속도로를 깔고 있다면 리플은 XRP라는 만능 자금 이동 차량으로 그 위를 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차량은 어떤 나라 돈을 실어도 달리는 도중에 환율 계산부터 환전까지 모두 끝내버리는 국경을 정지 없이 통과하는 논스톱 차량입니다. 그래서 자본이 막히는 순간, 통화가 바뀌는 순간, 기존 금융이 멈칫하는 순간마다 가장 먼저 호출되는 건 항상 XRP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된 협력은 글로벌 투자 및 자본 동원입니다. 의미는 단순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대한 자본을 어디로 어떻게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잠자고 있는 돈이나 마찬가지인 중동의 국부펀드, 연기금 자금, 보험사 준비금, 장기 채권 자금까지 이 자금들의 공통점은 규모는 어마어마하지만 쉽게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동에서 긴 잠을 자고 있는 자금은 대략 7,50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잠자고 있는 돈을 깨울 수 있는 주체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블랙록은 연간 약 1경 7,500조 원 규모로 움직이는 미국의 연기금과 국부펀드를 비롯한 주요 기관들의 자산을 37년째 관리해온 곳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까다로운 자본을 다루는 운용 경험과 노하우를 이미 충분히 축적해왔습니다. 그래서 중동 자본 입장에서 블랙록은 돈을 맡겨도 되는가를 다시 검증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검증이 끝난 최고의 운용 파트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리플의 금융혈관 시스템이 필수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약속된 협력은 토큰화 자산과 디지털 경제입니다. 이 역시 말은 거창하지만 글로벌 대세인 자산 토큰화를 다른 국가들보다 한 발 앞서 블랙록과 손잡고 국가 단위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경제란 토큰화된 자산을 중심으로 중동의 자금 이동 방식 자체를 재설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과 기업 간의 보이지 않는 백엔드 거래는 RLUSD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처리하고 자국민들의 일상적인 결제는 CBDC 형태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구조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2025년 11월 엠브리지 플랫폼에서 디르함 기반 CBDC로 첫 정부 간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를 발판 삼아 아부다비는 즉시 블랙록과 함께 아부다비 파이낸스 위크에서 현지 대형 금융그룹, 정부 후원 재단들과 토큰화 시장 구축을 위한 공식 MOU를 이미 체결했습니다. 토큰화는 이제 실험 단계가 아닙니다. 중동에서 이 프로젝트는 명확히 국영급 프로젝트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구조에서 XRP가 유일한 필수 자산은 아니겠지만 국경을 넘는 자본이 막히는 순간, 통화가 바뀌는 순간, 기존 금융이 느려지는 순간 가장 먼저 호출되도록 설계된 연료는 XRP입니다. 네 번째로 약속된 협력은 지속 가능한 투자와 공급망 확대입니다. 앞의 세 가지 협력을 일회성이 아니라 중동의 장기적인 국가 시스템으로 영구히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뛰어난 직원들을 거느리거나 하루 종일 시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예측 불가능한 시장 심리가 반영된 지금의 가격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투자한 프로젝트가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차갑게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잦은 매수, 매도 타임에 비중을 두면 불안함으로 조급해지기가 쉽고 미래 방향성에 큰 비중을 두면 지루함을 견디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는 이미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시장의 흐름에 몰두하며 절제된 투자를 이어가는 트레이더 분들은 존경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현실은 투자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해 감히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께 어떤 방향으로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